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재활학과 소아청소년과 센터장 최영미입니다. 저는 운동재활도스 전유미입니다. 제가 너무 찾던 선생님이 지금 드디어 오셨어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쉬는 시간에도 계속 막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보잖아요. 너무 뿌듯해하고 있어요. 지난번 원장님들이 해주신 우리 아이 다리는 괜찮은가? 라는 주제를 저희도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50, 50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쪽으로 봤을 때 얘가 보통 한 20, 20에서 25%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20, 17, 여기가 13 정도의 각자의 비율이 있겠죠. 퍼센테이지의 비율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발의 구조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좀 고루 분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체중이 앞꿈치로 실리느냐, 뒤꿈치로 실리느냐, 바깥쪽으로 실리느냐, 안쪽으로 가느냐, 그렇게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뒤꿈치로 실렸을 경우에 다리 뒤꿈치를 봤을 때도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뒷면에 수면에서 봐요. 뒷발을 봤을 때 네모나게 이렇게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만 체중을 거의 다 실리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다리 자체 뭐 칼프 쪽이나 이런 데 긴장이 되게 심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체중이 너무 앞으로 실려서 발끝으로 많이 쓰게 되면 얘가 계속 밑을 누르고 발가락 자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종아리 쪽이나 이 뒤에 있는 그 뒤꿈치 쪽이 거의 얇아져 있는 모형을 많이 띠기도 해요. 근데 또 이 뒤꿈치를 봤을 때 얘가 뒤꿈치가 우리가 회내 회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네이션이 돼 있냐 스피네이션이 돼 있냐에 따라서 그게 이 축이 프로네이션에 대해서 무너져 있다. 그러면 다리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 형태를 띠는 거죠. 얘가 띠면서 무릎이랑 고관절까지 올라가고 결국 위쪽까지 통증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뒤꿈치가 스피네이션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을 때는 또 체중이 가쪽으로 실리면서 그게 돌면서 오다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고관절 쪽에서도 문제가 돼서 고관절의 각도나 그리고 고관절이 아니라 무릎의 그 회전축 때문에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병원에 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짱다리 아니면 평발, 까치발 이 세 가지가 주이시고, 거의 팔자걸음과 오다리 비율은 좀 거의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세요. 요즘은 추세로 좀 늘어나는 비율이 팔자걸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봤을 때 첫 번째 원인은 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평발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서 있을 때에는 발바닥 아래에 보면 이제 공간이 있어요. 아치가 딱 생겨있는. 근데 이제 복사뼈를 11자로 딱 세웠을 때 아치가 생기는 경우가 정상 발이라고 하면, 이 힘을 풀고선 선 자세를 보면 보통 아이들은 발이 안으로 무너져 있거나 발바닥 아래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네, 그러한 아이들이 문제가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쪽으로 축이 이동하냐 뒤쪽으로 축으로 이동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서기 위해서 발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무릎을 뻗팅기면서 안쪽으로 내져 무릎 고관절도 안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면서 다리가 X다리, O다리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축을 보게 되면 고관절, 무릎, 발목으로 세 가지 나누게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패턴인 경우에는 고관절, 무릎, 발목이 다 안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주가 되죠. 그러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안짱다리, 발이 바깥쪽으로 되는 평발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띠게 되고, 이제 오다리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발목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릎이 각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오다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나, 고관절, 무릎, 발목이 세 가지 축이 다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다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른 문제가 이 발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무릎 안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무릎 안쪽 통증이 요즘 성장통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거기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 많고, 까치발 보행으로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식이 습관이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운동량도 줄고, 그러니까 복부가 많이 나오거나 이제 좀 살이 벌컥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치발 보행에서 엄지발가락에 체중을 더 많이 실려가지고 내 몸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리는 X자처럼 보이고 엉덩이 뒤로 빠져있는 요추 가전만
몸이 앞으로 상체를 수그려서 거북목, 일자목 아니면 역허브시까지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척추 측만증까지 요즘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리가 중요하죠. 층간소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뒤꿈치 들고 가라, 앞꿈치로만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안 그래도 체중도 늘었고, 근데 또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애들이 계속 뒤꿈치를 들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뒤꿈치를 걸게 되면 문제점이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거나 종아리가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서 이 종아리 통증들, 무릎 안쪽 통증들, 허리 통증들을 조금 많이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크록스, 슬리퍼 신는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무릎이 더 안으로 돌아간다든지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의 가쪽을 걷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더 무너지면서 걷는 행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네일 변경, 신경학적인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발바닥을 딱 지탱을 하고서 이제 균형 잡기를 했을 때 내가 균형을 이제 발의 문제로 인해서 못 잡는 경우도 있지만 내 시야의 움직임이라든지 손의 기능이 떨어져서 협응 도작이 떨어져서 한 발 서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지금 중요한 말을 짚어준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협응이잖아요. 우리가 운동 동작을 하고 이제 지난번 원장님이 얘기를 한번 하셨었는데 애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걷는 경우도 되게 많고 걷고 뛰는데 자꾸 넘어지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도 협응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네발기기를 크라우딩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 보통 엄마들이 건너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재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유모차에 이렇게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하네스를 태워서 계속 방방 뛰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지 근력이 빨리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지 근력이 빨리 생기다 보니까 애들이 네발기기를 해서 협응을 해서 손해를 발달해야 되는 그 시기를 건너뛰고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요. 바로 일어섰어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리가 안 좋아서 자꾸 넘어지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결국은 내재근이나 이런 데도 뭐 문제가 생겨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협응적인 문제가 떨어지면서 아이가 다쳐서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와서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다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협응이나 다른 거에 대한 문제인지도 정확히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안짱걸음이 요즘 많이 발견이 되는데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요즘 안짱걸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정방향을 하고 있는데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 고관절이 이제 안으로 돌아가는지는 이건 따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면서 고관절이 좌우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 많고 해부학적인 구조적으로 보자면 남성분들은 고관절이 좀 좁고 여성분들은 고관절이 넓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 의해서 남성분들은 좌식 생활이 더 편하고 여성분들은 W 자리 안짱거림을 보면 비율이 보통 여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관절 외회전을 체크를 해보면 외회전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적게 돌아가서 안짱거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고관절 비율은 좋은데 내 발바닥을 아치를 세우면서 걷던가 무너지면서 걸으면서 아니면 발을 꼬는 습관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발목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안짱걸음을 걷는 형태가 많이 있고 또 특히 5살부터 6살 발바닥이 형성되는 시기에 내가 놀이식 예쁘게 걸어야지 하면서 발을 가쪽을 차면서 걷는다든지 사뿐사뿐 걷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인해가지고 이제 안짱걸음을 더 많이 유발을 하는 상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팔자걸음은 남자분들 고관절 왼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쪽에 내전근이 약해져가지고 고관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외측 근육을 써가지고 더 과도하게 걷는다든지 코어 근육이 무너져가지고 팔자걸음의 형태를 많이 띠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오리 엉덩이로 허리 통증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요즘 간혹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관절 측정을 통해서 상황에 따른 운동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고관절의 평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누웠을 때 이제 발목, 무릎, 고관절 세 가지를 파트를 나눠가지고 봤을 때 발목이 안으로 돌아가 있거나 무릎이 안을 향한다든지 엉덩이가 과도하게 들려 있는다든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거예요. 양쪽 고관절 잡고 무릎을 한번 구부려 보셔요. 구부렸을 때 고관절 움직이지 않도록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보실 거예요. 근데 고관절을 유지하고서 안쪽으로 돌렸을 때 범위가 고관절이 뜨지 않고 끝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고관절을 고정하고서 체크를 했을 때는 이 정도라고 하면 끝까지 넘어가고 정상 범위까지 갔을 때는 벌써 고관절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을 구부리고 안쪽 체크했을 때 고관절 높이라고 하면 자, 끝까지 넘어가 볼게요. 쭉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시죠? 근데 같은 축으로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좌우 대칭이면 고관절이 크게 영향은 없는데 이게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가 제일 심한 경우인데 이 센터장님도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안쪽으로 돌렸을 때 외회전을 시켰을 때 이 가동 범위가 35도 정도라고 하면 이 바깥쪽으로 돌렸을 때 고관절 유지하고 안 돌리면 보통 15도 좌우 비율이 2대1 비율로 나타나면 이제 고관절이 무너지면서 측만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주의를 해보셔야 되세요. 앞쪽에 있는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무릎을 가쪽으로 돌리셔서 발목을 무릎 앞쪽 허벅지 위에다 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자자다리가 나와요. 자자다리 나왔을 때 이 고관절이 원래는 뜨면 안 돼요. 근데 외회전 비율이 낮다 보니까 고관절이 이제 안으로 더 많이 내외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엎드려 놓고 자자다리 만들어 놓은 채로 엉덩이 가운데 기준으로 상, 중, 하로 엉덩이 근육이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엉덩이를 안쪽에서 가쪽 방향으로 지그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엉덩이 마사지 한다 생각하시고 10초씩. 그러면 앞쪽 고관절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왜냐면 고관절이 그때는 형성 시기가 아니어서 과도하게 유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미는 것만으로도 안짱거림에 조금 효과를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인지 능력이 조금 있는 아이들은 폼롤러를 매측을 두고 무릎을 폼롤러 위에다가 얹어두시는 거예요. 고관절이 과도하게 내회전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무릎이 발뒤꿈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발뒤꿈치를 내린 채로 엉덩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 쭉 무릎을 폼롤러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했을 때 이 고관절 앞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가 자, 무릎을 가쪽을 밀면서 쭉 앞쪽이 뻐근한지 자극이 느껴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세요. 다시 해보시고 한 번 더 쭉 엉덩이는 밀고자 하는 즉 가쪽과 아래쪽 엉덩이 기준으로 폼롤러 방향이랑 발 뒤꿈치 방향으로 이 고관절이 이렇게 밀어내는 힘 여기 움직임 지향이 되어 있으면 이 고관절이 쭉 엉덩이가 들리거나 과도하게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두 가지 형성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양쪽 좌우로 10초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안짱 걸음을 많이 보시면 엉덩이 둔부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안쪽에 내측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비활성작용을 쓰기 때문에 발이 안쪽으로 걷는 형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한 다리를 섰을 때 지지하는 축은 양쪽 중등근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힘이 필요하세요. 골반 안정화를 시키면서 이제 엉덩이 가쪽 중등근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 이름은 클램쉘이라는 운동인데 머리, 등, 엉덩이, 발 뒤꿈치가 일직선 라인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발 뒤꿈치 붙여서 V자 만들어 주실 거고요. 양쪽 골반뼈가 지면 수직 방향, 양쪽 어깨가 지면 수직 방향. 요것만 세 개를 지켜주실 거고 이 골반을 유지한 채로 왼쪽 무릎을 하늘 방향을 쭉 벌려 내리시면 왼쪽 엉덩이 가쪽에 힘이 들어가서요. 근데 아이들 보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가시면 요거는 허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가하게 되니까 발 뒤꿈치 붙여서 V자 왼쪽 무릎을 반원을 그리면서 쭉 그려 내리시면 엉덩이 가쪽이 단단함을 좀 느끼실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느낌. 10번씩 이 동작도 골반을 유지하면서 V자 유지 무릎이 하늘 방향 갈 수 있게끔 천천히 내려왔다가 후 내뱉는 힘에 쭉 왼쪽 무릎 벌려보세요. 하면 엉덩이 가쪽에 힘 들어가요. 다시 마시는 숨 천천히 내려가시고 근데 이게 비정상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훅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로 3초 동안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 3초 동안 내려가는 식으로 10번씩 세트 해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평발하고 까치발에 도움이 되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을 바라보시고 양손을 어깨 내면서 벌려서 벽을 접해보실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주시고 왼쪽 다리가 뒤로 길게 뻗어 내리시면 자, 양쪽 골반뼈가 정방향 양쪽 발 뒤꿈치를 꾹 눌러내린 채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앞으로 쭉 밀듯이 가보실 거예요. 밀듯이 갔을 때 뒷다리가 늘어나는 느낌이시고 다시 돌아오실게요. 먼저 안짱 보행의 경우에는 무릎을 새끼발가락 4번째, 5번째 바깥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쭉 밀어내리시면 발바닥 아래에 아치가 만들어지세요.
이 운동은 평발에도 도움이 되시고 안짱부에도 도움이 좀 되는 운동이세요. 세 번 더 코 내뱉으면서 갔을 때 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앞으로 가시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둘, 후, 쭉 무릎을 앞으로 길게 뻗어 내리실게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팔자 부의 경우에는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 번째부터 검지 방향으로 쭉 밀고 안쪽으로 한번 찍으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 쭉. 그러면 뒤쪽에 늘어난 느낌이 정도가 다른 방향으로 느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평발이 발 안쪽에 아치가 무너진 경우인데 이 아치를 들어 올리시려면 안쪽 복사뼈랑 가쪽 복사뼈를 11자로 세워놓은 채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발을 가쪽을 벌려 내리시면 발을 12도에서 15도 벌려 내리시면 수시로 발 뒤꿈치에 테니스 공을 끼워주셔야 되세요. 발 뒤꿈치를 조인 채로 발가락,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 10개를 눌러내리시면 천천히 마시면서 까치발 들어 올려보세요. 했을 때 종아리 힘을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놨다가 둘 마시면서 올라오시면 안쪽에 아치가 생겨지면서 종아리 가쪽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다시 내려놓고 셋, 올라갔을 때 아이들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내 새끼발가락이 잘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안짱부염과 평발에 대한 아이들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새끼발가락을 조금 더 주의해서 천천히 누르면서 내려왔다가 누르면서 올라가기를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아킬레스건이 일직선 유지한 채로 저쪽 발 뒤꿈치 붙여 내리시면 앞발 눌러 내리시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보세요. 쭉 했을 때 이 새끼발가락 윗측면을 꾹 눌러 내리셨다가 천천히 내려가기 둘 올라가고 그렇죠. 새끼발가락 앞쪽에 뼈 앞쪽을 눌러 내리실 거예요. 다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하나 쭉 들어 올리시면 발바닥 아치 만들어져요. 천천히 내려놓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균형을 못 잡거나 잘 넘어지는 아이들 아니면 까치발 들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 폼롤러를 사용해서 평발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을 웅크려지는 동작이 나오세요. 그러면 이 앞쪽에 중족골을 다 눌러서 내 폼롤러를 감싸주실 거예요. 이렇게 눌렀을 때 발이 안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복사뼈를 11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1자 든 채로 발을 쥐어서 요거를 테스트 동작은 10초, 1분까지는 최대 쓸 수 있으셔야 되세요.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좀 균형을 잡으면서 발에 힘을 길러내리실 거고 허벅지 힘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무릎을 가쪽으로 벌리셔서 와이드 스쿼트처럼 앉아 내리셨다가 엉덩이가 깊숙하게 그렇죠. 발가락 누르는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슉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모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좌우로 벌려서 쭉 새끼발가락 누르는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 보실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쭉 무릎을 좌우로 벌리면서 다시 무릎을 좌우로 더 벌렸다가 그렇죠. 발가락 웅크러지는 힘으로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쭉 무릎 벌리는 힘에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렇죠. 일어서기. 팔자 걸음이신 분들은 무릎을 정방향을 향하게 돌려 놓으시고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지난번 원장님께서 하셨던 우리 아이 다리는 괜찮은가에 대한 내용을 후속으로 다뤄보았어요. 국내 병원 아는 의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우리 병원이 아니면 또 가까운 병원이라도 꼭 가셔서 정확한 우리 아이에 대한 상태를 진단을 받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아병원은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